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장입니다. 오늘은 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가 익히 봐서 많은 참여를 잘 해주고 계시는 한국경제TV의 이강무 파트너님을 모셨습니다. 이강무 파트너님을 모셨다는 것은 우리가 IT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하겠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이강무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있었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죠? 네, 날씨가 그새 또 많이 바뀌었고 또 시장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저를 또 반도체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또 감개무량합니다. 아니 최근에 네. 워낙 반도체 쪽에 유명하시고 반도체를 많이 밀고 계시다고 하셔서 네. 어떻게 컨셉이 딱 맞아 떨어질까 요즘에 가장 이제 핫하기도 하고 또 제일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또 반도체 가장 애정하기도 하는데 제 애정을 떠나서 요즘에 반도체 없으면 주식 투자 못할 정도로 반도체가 시장을 좀 많이 이끌었고 또 쉴 때 쉬지만 또 다시 또 지수가 움직이면은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HBM 이야기들도 요즘 핫하니까 또 그 부분 좀 제가 더 설명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너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HBM 반도체 어디가 수혜다, 뭐가 좋다, 왜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딱 핵심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HBM 반도체 가장 큰 수혜가 어디고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특히 수혜는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뭐 SK 하이닉스나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미 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나 어디가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에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반도체 ETF뿐만 아니라 최근에 코덱스 그리고 타이거 ETF에서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HBM 반도체 이제 특집을 좀 구성을 했죠. 그래서 일명 이제 AI 반도체 ETF라고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이게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이번에 출시됐던 코덱스 같은 경우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좀 골고루 배치를 했는데 요거는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후공정 쪽에서 한미 반도체가 비중이 거의 한 뭐 4분의 1 정도. ISC가 또 한 15% 넘어서 이 한미 반도체와 ISC 두 종목을 합치면 비중이 40%가 넘어갑니다. 여기 좀 편중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면에 타이거 ETF 같은 경우는 후공정 중심으로 구성을 했는데 비중은 대체로 10% 전후로 골고루 좀 배치를 했다. 물론 한미 반도체가 여기는 역시 이제 한 17% 정도 비중이 되는데 결국 요런 이제 상품이 좀 차이가 있는데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SK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나은지 아니면 개별 종목을 사시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런 ETF 상품을 사시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강무 파트너님은 워낙 반도체 쪽에 사실 의견도 상당히 좀 인사이트가 깊기 때문에 HBM 반도체가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살짝 쉬어갈지 아니면 제법 좀 조정을 받을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쉬는 거다. 쉬는 네. 거다. 일단 대전제는 쉬는 거다. 네, 쉬는 거다. HBM은 더 간다. 더 간다. 네. 일단은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섰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시장 투자자분도 많이 궁금했을 텐데 반도체 산업이 사실은 알긴 아는데 뭘 사야 될지 고르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반도체가 턴 어라운드를 이미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면은 만약에 어떤 섹터가 움직인다, 반도체 섹터 움직인다. 결국에는 또 신성장 새로운 먹거리가 더 제일 잘 가거든요. 반도체 전체 좋지만 여기서 신성장 동력을 갖는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HBM. 그리고 저는 이제 DDR5의 세대 교체에 대해서 당연히 또 예측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DDR5에 대한 D램에 대한 또 수요도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이제 키워드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이것도 상당히 또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할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반도체 다 좋은데 얘네들이 더 좋을 것 같다. 얘네들이 먼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네. AI 반도체가 물론 단기 모멘텀이나 테마성도 되지만 사실 지금 AI 반도체가 나오는 영역이 이제 네. 정말 무궁무진해졌잖아요. 맞습니다. 챗 GTP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 뭐 네. 자율주행 그 다음에 지금은 뭐 클라우드 센터까지 모든 게 다 지금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얘기는 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보다도
네. 양산을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단계라서 더 각광을 받는데 하이닉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네. 수급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은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는데 하이닉스도 역시 이제 엔비디아에 연동되는 관점에서 좀 더 네.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좋은 주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독주가 나중에 삼성전자에게 양분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시장 진입이 생각보다 늦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때까지만의 생각을 했을 때도 SK 하이닉스가 꽉 쥐고 있는 HBM 시장, HBM3 모델 시장이 이제는 삼성전자에게 넘어올 수 있는 시기를 우리 예상해 본다라면은 빠르면 3분기, 뭐 늦어도 4분기는 확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연말에 돼가고 이제 다시 보니까 아직도 삼성전자는 이 시장을 진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3분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4분기 때도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HBM3 모델 그리고 HBM3E 모델까지 봤을 때 엔비디아 쪽으로 지금 이 SK 하이닉스가 단독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가능성 있게 보는 거는 1분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1분기도 완벽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진입이 그만큼 좀 늦어졌다. 예상보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 생각한다면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분명히 매력이 넘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HBM3E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빠르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거는 3 모델이 아니라 2 모델. HBM3E 모델하고 또 그리고 지금 HBM4 모델까지도 이제 좀 연상하게끔 가능성을 좀 만들고 있는데 그 말은 즉슨 결국에는 HBM3 모델을 삼성전자가 진입을 잘 못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경쟁인 HBM3E 모델 그리고 엔비디아가 마침 H200 모델을 새롭게 출시 예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다음 시대에 대한 모델 경쟁한다면은 삼성전자도 좋은데 다만 지금 11월달, 12월달 4분기 지나가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단독 수주한 모멘텀은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5세대 정도에서 어느 네. 정도 하이닉스하고 균형을 맞출 거라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6세대로 한 세대 네. 살짝 뒤로 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입장이 조금 달라진 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니까 HBM3 이상에서 사실 양산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때까지는 하이닉스가 상당히 독주가 예상이 되고 지금 당장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거는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핫한 게 하이닉스고 그 다음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이번에 그 코덱스랑 타이거 ETF 나온 거 네. 보니까 둘 다 한미 반도체 비중이 엄청 네. 높더라고요. 네. 코덱스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 25%에 육박하고 네. 타이거 ETF는 그래도 좀 작다고 해도 17%. 그러니까 이게 그 이번에 나온 ETF 자체가 한미 반도체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한미 반도체의 진짜 네. 단적인 HBM에서 수혜가 큰 이유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네만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TLC 본더 장비인데 HBM이라는 건 결국에는 층을 잘 쌓아 올린 디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이 층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층 도체들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옛날에는 구리선을 연결해서 그걸 와이어 본딩이라고 했고 그 중간에는 이제 이 DDR5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해서 이제 플립칩 기술이 좀 통했는데 HBM2 모델까지는 플립칩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주류는 HBM3 폴더 그러니까 플립칩이 아니라 TSV 공법이라고 해서 좀 더 보다 더 이 전류 전달이라든지 전송에 대해서 용이할 수 있도록 그냥 뚫어냈습니다. 그걸 뚫는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장비에 대한 수요가 결국에는 처음에는 주문을 많이 해서 기기를 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공장에 충분히 기계를 들였으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면 돼. 라는 관점이라면은 한미반도체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다른 반도체 사이클보다 피크아웃을 가장 먼저 볼 거예요. 왜냐면 무한정 기계를 만들진 않을 거니까.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한미반도체가 만들고 있는 장비를 지금도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사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 비중을 한미반도체에 계속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충격은 줬어요. 그리고 또 아쉬움, 실망감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를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네. 결국은 한미 반도체가 이번 어닝 쇼크 나온 게 네. 길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네. 빠졌죠. 이게 네. 그날 당일날 차트 보시면 당일날 하루 빠졌다가 그대로 네.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지금 맞습니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강한 건데 저도 네. 한미 반도체가 사실 이렇게까지 주가 상승할지 사실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 좀 전에 말씀 이 TC 본드 자체가 그렇게 뭐 크게 각광받을 만한 부분 아니고 사실 한미 반도체가 또 그 기술이 세계 넘버원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세상이 이만큼 바뀌었다는 네. 거는 이번에 어쨌든 나왔던 ETF들이 한미 반도체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네. 건 결국 뭐 수주도 지금 하이닉스에서 1,000억 네. 이상을 했지만 네. 앞으로도 여전히 HBM 반도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재밌는 이슈가 지금 어닝 쇼크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속도하고 밀접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 뒤처진 입장이라서 계속 투자를 놓쳤지 않았어요. 그냥 디램으로 장사 못하고 낸드 꺾일 때도 계속 투자를 놓치지 않고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사상 최대 설비 투자를 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제 워낙에 디램에 대한 실적도 안 나오고 특히나 이제 낸드가 한번 꺾일 때 너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적자폭이 커서 투자를 잠시 보류를 했던 거. 그게 지금 이제 올해 3분기와 4분기 때 한미 반도체 좀 아쉬운 점, 수주가 잠시 중단됐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지금 장비 수주가 한 1,000억 정도가 수주가 되어 있는데 이 수주에 대한 계약 만료일이 내년 4월 달이에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 분기 매출로 잡더 하더라도 지금 3분기가 아니라 내년에 1분기, 2분기 때 또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년 1분기가 상당히 또 바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뭐 못해도 2분기 때는 확실히 실적이 바뀌어 보일 거다. 뭐 분기 매출까지 해준다라면 1분기 때부터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단일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쪽인 거고요. 이제 추후에 마이크론도 지금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은 한미 반도체는 내년 하반기 때까지도 물량을 계속 찍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TSV 이 본더만 보고 있는데 사실 한미 반도체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다른 영역도 있어서 원래 실적에 넘버원은 대한 다른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이번 쇼크가 저는 참 잘 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더 살 약이 수 있는. 됐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한미 반도체 쇼크, 그다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봤죠. 파두 쇼크.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한미 쇼크, 한미 반도체 쇼크였는데 이 때문에 반도체 종목도 다 같이 빠졌어요. 저는 이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해서 사실은 시장에서 막 10% 넘게 빠지는 반도체 종목도 많았는데 저는 이때 사자라고 했어요. 빠질 당시는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바로 바로 복귀됐죠. 예.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게 바로 그 네. 부분인데 네. 결국 지금 현재 이제 HBM 반도체 워낙 우리 시청자분들 얘기도 많이 들으셨고 어디가 네. 수익가 좋다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데 사실 한미 반도체나 유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에 다 적어도 6배, 7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올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얼마나 갈 거냐, 상승할 거냐라는 부분하고 그렇다면 이번에 출시됐던 ETF 코덱스는 후공정도 넣었지만 전공정을 또 넣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전공정 업체들은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잖아요. 그동안 어쨌든 반도체 영향이 안 좋으면서 가격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네. 절묘하게 섞은 코덱스 ETF가 낫느냐 아니면 후공정만을 구성하고 있는 타이거 ETF가 낫느냐 아니면 그냥 한미 반도체나 이 스페타시스를 단독으로 사는 게 낫느냐 아니면 하이닉스를 단독으로 사는 게 낫냐라는 아마 네. 우리 현실적으로 시청자분들은 뭘 그렇다면 여기서 사야 되냐 고민하실 건데 네. 우리 이강무 파트너님이 생각하시는 네. 가장 베스트 초이스 뭘까요? 베스트 소이스. 저는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제가 일부러 미리 질문을 말씀 안 드렸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예, 저는 종목 삽니다. 저는 종목을 사는데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종목을 잘 모른다라면은 ETF 보셔야 되고 ETF 본다라면은 저는 차라리 타이거가 낫지 않을까. 공공정 쪽으로 네, 집중하자. 네. 그럼 종목을 사시면은 네.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ISC 뭘 사시겠습니까? 네 가지인가요? 베스트 초이스 그 중에서만. ISC. 왜냐하면 이 네. 네 가지가 네. ETF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네. 제외하고 ETF 그 비중에서 가장 높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네. 뭐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걸 사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ISC. ISC 왜 ISC인가요?
이제 전공정 비율과 후공정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해석해 주는 단어가 하나 역시. 있습니다. EUV. 미세 공정화 이쪽으로 포인트를 둬야지 전공정이나 후공정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미세 공정화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HBM도 어떻게 보면 이제 DRAM 안에서 하이엔드급으로 좀 팔리는 것이고 그리고 DDR5 자체도 하이엔드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키워드 부상이 되는 거는 온디바이스 AI. 물론 이제 사실 온디바이스 AI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MPU라든지 기타 등등의 수동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비싼 부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온디바이스 AI를 구축하면서 갈 수 있는 방향성 자체는 하이엔드급. 그러면은 하이엔드급 안에서 EUV 공정에서 또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또 필수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ISC를 선택한 이유는 하이엔드급으로 가기 때문에 ISC에 대한 마진이 훨씬 더 살아날 것이다. 왜냐하면은 ISC는 반도체 소켓이라는 걸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 소켓 자체는 뭐냐면은 반도체를 양산할 때 생산할 때 테스트하는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모품 자체는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시기가 되면은 소모품은 계속 쓰이는 거죠. 소모품이니까 반도체가 죽어 있는 시장이면은 소모품을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를 많이 양산해야 되는 때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텐데 안 그래도 반도체 사이클이 살아나서 ISC에 대한 소모품이 늘어날 시기인데 하이엔드급으로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다 보니까 하이엔드급에 사용해야 되는 실리콘 러버 소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의 가장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분량이 많습니다. 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업들이 그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분량을 지나가는 공정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중간중간 공정 하나하나에 테스트를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에 계속 쓰이는 것이 소켓이고 그 최대한 반도체가 다치지 않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썼던 이 소켓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리콘 러버 소켓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소재 자체가 실리콘으로 바뀌면서 반도체를 여기 소켓 위에 올려놓고 테스트하는데 이 올려놓는 동안에 압력이 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재 자체를 실리콘으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를 바꿨다. 신소재로. 그러면은 그 마진율이 또 좋아진 겁니다. 예, 그래서 ISC가 그런 면에서 좋고 이 실리콘 러버 소켓을 만들 수 있는 기업과 국가가 몇 개 없습니다. 제가 네. 문득 그 얘기를 딱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건데 네. 그 얘기가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네.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바로 HBM에서 경쟁이 되는 상태에서 양산이라면 IS 네. 수혜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바로 양산 체계가 아니니까 ISC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번뜩 드네요. 좋은 포인트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사실은 이제 ISC가 원래 삼성량 매출도 많았던 회사인데 SK 관련해서 인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 중요한 부품들을 삼성이 주는 게 아니라 SK 먼저 주겠지.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향에 대한 물량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빠지겠죠. 실제로 이제 SK 하이닉스에 먼저 챙겨줘야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당장 이제 ISC가 해오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당장 SK 쪽으로 완전히 바꿀 수 없고요. 삼성전자에게 시간을 주면서 점차 옮겨갈 것이고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 대체 회사가 많이 없어서 ISC는 삼성전자 향의 물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SK 하이닉스의 벤더를 확보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물량이 다 빠지는 거는 한참 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 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친구들까지 더 다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핵심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선택은 우리 시장 문제 하셔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힘든다면 이 템포가 좋은 대안이 될 것이고 나는 조금 더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가격적 부분을 보겠다고 하면 코덱스 ETF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변동성에 집중해서 호응률에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타이거 ETF가 조금 대안이 되실 것 같고요. 개별 종목에서는 뭐 우리가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ISC 다 수혜가 깊을 것 같고 ISC 조금 장점이 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국경제TV에 우리 이강무 파트너님과 또 반도체 얘기를 해봤고요. 아마 앞으로도 그 IT와 관련된 부분,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이강무 파트너님의 지혜를 좀 빌리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창 위 이재현이었습니다.